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재벌과 그리고 국민적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잘 나가는 재벌들은 보통 3세대 또는 4세대까지 내려갔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정도로 아직까지 세대 간 격차가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3세대 정도까지 내려가고 나서부터 보니까 이 재벌들이 소위 말해서 벤처 정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삼성전자의 역동성이라고 그럴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해 나온 사업을 이렇게 인수해서 키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키워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 보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외국의 대기업들도 주로 그러한 M&A 작업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키우는 것은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중 기업 중에서 특별히 SK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사업을 창업해 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권력의 도움이라고 할까, 또는 사회적 기회를 통해서 그룹을 키워온 아주 대표적인 권력지향적인 기업이죠. 예로 하나 들까요?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정부는 한국이동통신을 그 당시에 약 5천억 원의 그야말로 헐값으로 SK에 넘겼습니다. 노소용 씨를 SK 회장, 현재 최태원 회장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저도 KT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동통신과 같은 범위 안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야, 이것은 너무 헐값이다, 이거 지참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재벌들의 행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권력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키워오곤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LNG 값이 오르고 또 석유 값이 오르면서 LNG 가스 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때 설치해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들은 지금 아주 논이 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벌기에 정신이 없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용 회장도 이명철 회장,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으로 3대째 내려오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4대째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때에서 큰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 실제적으로는 2대지만 순서적으로는 3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나라의 재벌 재산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도 재벌 상속 문제로 제일모직과 용인에 있는 놀이터, 그 놀이시설과 이제 결합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빌미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검이 있을 때 중앙지검인가요? 그때 있을 때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재용 회장은 자기 이제 자식 때는 뭐 자기도 삼성그룹을 승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쩌면 상속세를 납부받는 국가가 삼성그룹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현재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에도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인 경우에도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그 지배구조도 바꾸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현대 우리나라의 그 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재벌들이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상속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업은 국가의 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문제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죠. 예로 상속세를 매기긴 매기되, 만일에 기업의 주식을 그대로 누구에게로 상속하는 경우, 만일에 그 주식을 팔지 않는다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지금은 뭐 주식을 팔든지 않든지 그 주식을 상속받게 되면 뭐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수원에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 있는데, 결국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농우바이오 주식회사를 계승된 자녀들이 결국은 판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상속세 문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의 연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재벌들의 재산 상속을 허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동의가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가 만일에 인천시의 제3유수지에 유치가 된다면,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의 제3유수지 땅을 인천시와 LH가 이제 투자 형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물론 그 투자에 대한 이제 반대 급부가 인천 시민들에게 주식으로 재배정이 되는 경우죠. 말하자면 한 3조 6천억 원에 나가는 현재 제3유수지를 만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인천 시민이 3조 원어치의 주식을 배당받는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재벌들이 새로운 신산업을 할 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기와 친하거나 또는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에게 주식을 배분하죠. 또 차병으로도 솔직히 이제 배분하고요.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부는 반사회적인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과 권력과 정치와 그리고 시민이 이제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대한민국의 이제 재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권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일부는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커온 곳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돈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재벌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원을 인천 시민에게 3조 원어치를 배정하는 것,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만일에 제가 어떠한 권력 정치적 권한을 가진다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또한 전향적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재벌들이든 누구든 간에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그 상속 부분이 주식으로 오는 경우 그것을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주식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판다면 당연히 자본 이득 차원에서 상속세 수준의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별도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벌이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몰빵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다가 연계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처벌받고 또 많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나름 챙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이제 정립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재벌들에게 사회적 기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주식을 할애하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만일에 제가 정치적 힘을 가진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러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